지금 이 상태가 맵 쓸 때 제일 안 좋은 상태예요. 굉장히 어중간한 상태이기 때문에 반사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아실 수가 없으실 겁니다. 반사를 넣으실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용센입니다. 오늘은 실사 같은 렌더링 이미지 만드는 법 파트 2죠. 재질 표현법에 대해서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전편인 파트 1 디테일한 모델링 편을 보고 오시면 더욱 좋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나무 선반부터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나무 선반에 필요한 재질들은 디퓨즈 컬러에 넣을 우드 050 2K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반사를 책임질 러프니스 하고요. 마지막으로 범프맵에 들어갈 디스플레이스먼트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스케치업 내에서 재질들을 좀 더 뚜렷하게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뭐지? 일단은 저희가 늘 하는 것처럼 스케치업 하면 반을 띄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질창도 반을 띄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 위에 보시면 V-Ray 어셋 에디터 얘를 눌러주시고요. 클릭하신 다음에 저희가 넣어야 될 재질이 우드 050 2K 컬러입니다. 얘를 디퓨즈 맵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꾹 드래그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이거는 미리 이름을 바꿔놨는데 여러분들도 마우스 우클릭 하셔가지고 리네임 누르신 다음에 나무 선반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살짝 옆으로 빼주시고 나무 선반을 전체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룹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또 그룹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더블 클릭, 그 다음에 3번 땅땅땅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무 선반에다가 마우스 우클릭, Apply to Selection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저는 아마 텍스처 포지션이 이렇게 맞춰져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라운드 코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선택을 하고 마우스 우클릭을 누르셔도 텍스처 포지션이 뜨진 않을 겁니다. 면을 수정하시려면 소프트 앤 스무스 엣지를 켜주시고 이렇게 창이 뜨면 막대바를 왼쪽으로 당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제 면만 잡고 마우스 우클릭하셔서 텍스처 포지션을 쓰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텍스처 포지션이 떴죠. 그 다음에 클릭을 하셔서 4개의 조절 나사가 보이실 거예요. 일단 여기서 저희는 얘네 2개는 쓰지 않았고 빨간색하고 초록색을 이용하셔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늘어뜨려 주시면 돼요. 제가 지금 영상에 나오는 나무 사이즈처럼 맞춰주시면 될 겁니다. 나머지도 컴포넌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페이스바를 누르시게 되면은 수정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지금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같이 수정이 되었죠. 여기 반대쪽에 있는 애들은 다른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따로 넣어주셔야지 나무 재질이 들어갈 겁니다. 여기도 같이 넣어주도록 하죠. 일단 넣고 렌더링을 돌려보시면 이 이미지 자체가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다는 걸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미지를 이제 크게 보게 되면은 이런 결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 나뭇결 표현이 지금보다는 좀 더 또렷하게 되어야 그 질감의 표현이 좀 더 명확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의 대비를 한번 조절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넣으신 재질을 다시 선택을 하셔서 디퓨즈 컬러에 마우스 우클릭을 누르시고 랩인 컬러 커렉션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컬러 커렉션이 이제 포토샵에서 쓸 수 있는 기능 몇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대비 값이라든가 여러 가지 밝기 그리고 채도, 색조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가 있죠.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여러 가지 옵션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저희는 브라이트니스하고 컨트래스트를 조절을 한번 해볼 겁니다. 이 막대바 2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위에 있는 나무 무늬를 좀 더 도드라지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먼저 브라이트니스를 살짝 왼쪽으로 내려주시고요. 그럼 어두워질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컨트래스트는 오른쪽으로 올려주시면 얘네들이 채도가 좀 세져요. 대신 나뭇결이 명확해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채도가 세지면 원래의 색깔이 달라지기 때문에 채도를 조절해주는 세츄레이션을 조절해주시면 됩니다. 채도가 세졌기 때문에 채도를 좀 더 빼줘야겠죠. 그래서 왼쪽으로 당겨주시면 돼요.
조금씩 당겨주도록 합시다. 그래서 색깔을 원래 색깔로 맞춰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컨트라스트 조금 더 올려주시면은 나뭇결이 강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번 표현법은 좀 강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값은 이 정도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비를 좀 더 심하게 주실 거면은 조금 더 조절을 하셔도 좋습니다. 채도값도 빼먹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은 상위 목록으로 가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반사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반사의 베이스는 늘 같습니다. 리플렉션 컬러가 하얀색으로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서페이스 컨트롤에 있는 유즈 글로시니스를 유즈 러프니스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드 050의 러프니스를 러프니스 맵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꾹 드래그. 그 다음에 러프니스도 결국에는 맵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수치값으로 반사를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맵에 컬러 커렉션을 추가를 하셔서 이미지를 조절하는 걸로 반사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자, 마우스 우클릭, 랩인 컬러 커렉션을 러프니스에 추가해 줍니다. 사실 지금 이 상태가 러프니스 맵 쓸 때 제일 안 좋은 상태예요. 회색은 효과 자체가 굉장히 어중간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대로 쓰시면은 반사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아실 수가 없으실 겁니다. 반사를 넣으실 때 가장 중요한 점은 가장 반사를 심하게 먼저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값을 줄여 나가셔야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반사 값을 찾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조절하시는 방법은 자세히 보시면은 결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결이 아닌 부분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결이 어두운 부분, 결이 아닌 부분이 밝은 부분이기 때문에 대비값을 세게 줘가지고 반사의 불규칙함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맵을 아까와 비슷하게 브라이트니스와 컨트라스트를 쓰셔가지고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브라이트니스는 왼쪽으로, 컨트라스트는 오른쪽으로 조절을 해서 결이 좀 더 잘 보이게 맵을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좋습니다. 그리고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반사가 반짝이게 물기 얹은 것처럼 맨질맨질해질 거예요. 일단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나무 선반의 마지막 재질은 범프 맵입니다. 여기에다가 우드 050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넣어주시면 돼요. 얘네들은 넣게 되면 기본적으로 굉장히 값이 세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인 발페인트 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값은 0.5에서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기존 값과 제가 수정한 값을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정도면 나무 선반의 재질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철제 프레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프레임에 흠집을 내는 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필요한 이미지는 메탈 030의 메탈니스가 필요하고요. 얘는 사실 메탈니스로 되어 있기는 한데 디퓨즈 컬러 맵으로 쓸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얀색 금속을 표현을 할 거거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 스크래치 맵입니다. 이렇게 딱 두 개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일단 매테리얼에서 제네릭으로 들어가가지고 기본 매테리얼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리네임을 눌러주신 다음에 금속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메탈니스는 디퓨저에 있는 컬러 맵으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범프 맵에다가 스크래치 맵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리플렉션 탭으로 가셔서 리플렉션 컬러를 하얀색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래야지 반사가 좀 세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엔 리플렉션 글로시니스를 0.7 정도로 줍니다. 그래야지 매트한 느낌이 날 거예요. 여기서는 러프니스를 쓰지 않습니다. 러프니스 이미지가 있기는 한데 쓰나 안 쓰나 비슷하기 때문에 글로시 값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완료됐으면 이제 넣어주시면 됩니다. 전체 선택, 마우스 클릭, Apply to Selection. 그 다음에 이제 렌더링을 걸어보시면 범프맵에 들어가 있는 스크래치 이미지가 굉장히 작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 사이즈를 바꿔 주셔야 돼요.
물론 프레임이 라운드 코너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우스 우클릭을 눌러 주셔서 소프트는 스무스 엣지를 먹여 주신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을 누르셔가지고 텍스처 포지션으로 조절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미지 자체가 스케치업 상에서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 방법보다는 아까 넣으신 범프 맵으로 들어가셔서 텍스처 플레이스먼트에서 리핏 UV를 사슬을 채워주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일단 기존의 값 1과 제가 수정한 값 0.12를 넣어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철제 프레임의 스크래치가 이쪽 프레임하고 이쪽 프레임이 비슷한 패턴으로 나오는 경우에는요, 일단 라운드 코너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우스 우클릭, 소프트는 스무스 엣지를 먹이셔서 막대발을 왼쪽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면을 잡고 마우스 우클릭을 누르셔서 텍스처 포지션을 눌러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위치 아무데나 갖다 놓으시면 돼요. 단 옆에 있는 맵이랑 다르게만 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충 놓고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반복된 패턴처럼 보이지 않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겁니다. 테스트를 해본 결과 그 다음에는 이제 범프의 세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범프의 어마운트 값을 기존의 값 1과 제가 수정한 0.01의 값으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추 맞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프레임은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